자, 그런데요. 조선이 건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그럼 조선에는 상인들이 없었느냐? 상인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상인은 그러면 어떤 상인이었느냐? 어용 상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모든 국민들은 백성들은 상업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장사꾼은 허용할 수 없어.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과인이 물건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내한테 물건을 대는 왕과 벼슬마치들에게 물건을 대는 장사치들만 허용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시전, 유기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전, 유기전 상인들만 허용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던 데가 지금의 종로 1가, 2가, 3가 거기 보면 요즘에 이제 그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새 건물이 들어설 때는 반드시 유적 발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기전 터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가 다 유기전 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파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요즘엔 거기 이제 그 건물 짓다가 파가지고 그 위를 유리판으로 덮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는데 사실은 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돌덩이만 있습니다. 거기에. 네. 아무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래도 제대로 가게 펼쳐놓고 전방 펼쳐놓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시전, 유기전 상인들이었던 겁니다. 서울에 종로 1가, 2가, 3가 그 근처에 있는 그 시전 상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러면 고려 상인들은 어떻게 됐냐? 거기는 얼씬도 못했던 거예요. 왜? 시전, 유기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금난전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게 금난전권인데 그럼 난전은 뭐냐? 난전은 뭐가 상인이었어요? 시전, 유기전이 아닌 모든 상인이 다 난전이었어요. 그리고 시전, 유기전 상인은 금난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전이 보이기만 하면 두드려 부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금난전권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상인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한양에 와서 뭔가를 팔려면 시전, 유기전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금난전권에 걸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두들겨 부실 수는 없잖아요.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깡패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금난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폭들을 고용을 합니다. 자기들이 길러요. 그걸 무례배라고 했고요. 그 무례배라고 하는 것이 50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왜? 처음부터 시전 난전이라고 시전 유기전이 그런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김두한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예. 나중에 시전 유기전 이제 그 갑오개혁 때 이제 유기전까지 다 폐지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뜯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돈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뜯어오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 종로 3가 이 일대, 피카디리 극장 일대의 조폭의 뿌리가 사실은 500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퀴즈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유기전 상인들은요, 그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바로 관우였습니다. 관우가 제신이었어요. 중국에서도 관우를 제신으로 모십니다. 재물의 신인 거예요. 저게 관우가 왜 제신이 됐는지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유기전 상인들도 관우를 제신으로 모셨습니다. 왜? 중국이니까. 명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똑같이 하고 싶어 하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중화라고 불렀잖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개성상인들은 달랐어요. 개성상인들은 관우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퀴즈입니다. 자, 개성상인들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제신으로 모셨을까요? 자, 손 들고 맞춰주시죠. 개성상인들, 고려의 유민들, 이 사람들은 관우를 모시지 않고 누구를 모셨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개성상인들이 그걸 하지는 않지만, 네, 돼지요? 아닙니다. 지금 상인들이 제신을 모시지는 않지만 무당들은 모십니다. 자, 우리나라 무당들이 모시는 최고의 최영 장군 맞추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한효정입니다. 한효정 선생님. 역사 네. 바로 알기. 아, 그러시군요. 한효정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다르십니다. 역사 바로 알기 모임이시군요. 최영 장군을 모셨답니다. 예. 왜 유기전 상인들은 중국의 관우를 모신 거예요. 관운장을. 근데 이 고려 사람들은 그게 꼴보기 싫은 거죠. 왜? 조선이 싫으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상인하면 개성상인을 떠올리는데 그 개성상인의 직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튼 개성 출신, 개성에서 장사를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성공을 한 사람이 지금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은 이건희 회장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돼 있어요. 이건희보다 부자가 누구죠? 네, 이 사람입니다. 이건희 회장보다도 지금 주식 가치가 더 큽니다. 놀랍지 않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설화수 화장품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서경배 회장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이 서경배 회장의 아버지 서성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쪽에 보이는 저 사람. 근데 아들보다 더 젊죠? 예,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만은 저 서성환이라고 하는 저 사람, 태평양화학 아모레퍼시픽의 설립자인데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1939년부터 태평양 상회라고 하는 그 가게를 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 창성상점이라고 해서 1932년에 그 어머니가 동백기름 파는 가게를 개성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동백기름 그리고 미안수, 뭐 옛날에도 이게 얼굴 이뻐지는 뭐 그런 것들을 발랐나 봐요. 미안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1932년에 일제강점기 동안이죠. 그때 장사를 했고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장사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저거 괜찮은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한 7년 정도 장사를 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1939년부터 그 가게를 맡아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상회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게 태평양 화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의 에이시안 뷰티를 표방하는 어떤 새롭게 떠오르는 이 뷰티 산업의 그런 선구자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서경배라고 하는 사람이 개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개성 상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개성 상인이라고 하려면 어릴 때부터 차인 제도라고 해서 개성 상인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남의 가게에 가가지고 자기네 아버지 가게가 아니고 남의 가게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3, 4년 또는 5, 6년 동안 거기서 점원 생활을 잘 하면 그 주인이 점원에게 돈을 띄워주고 가게를 차려줬어요. 그게 차인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개성상인들이 이제 장사를 이어가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서성환이라든가 서경배가 그런 식으로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개성 출신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자,
그런 조선이었어요. 관우를 제신으로 모시는 조선. 유기전 시전만이 상인이었던 그런 조선. 상업은 철저하게 억압되었던 그런 조선. 그러다가 조선에도 개혁군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개혁군주의 이름은 정조였고요. 정조께서 신해년, 정조는 1776년에 즉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조 15년 1991년에 신해년입니다. 그 해에 통공이라고 하는 정책을 합니다. 신해 통공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상업 자유화 조치였어요. 그래서 시전 상인이 아니어도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목은 아무나 갖다가 팔아도 돼. 그래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한 겁니다. 그래서 상업이 제법 그러니까 성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 무렵에 사실은 김만덕도 나온 거고요. 그 좀 지나서 임상옥도 나온 거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처음에 무본 억말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상당히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임상옥이나 김만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하지만 유기전의 금난전권은 그대로 뒀습니다. 시전과 유기전이 있는데 유기전은 그대로 뒀죠. 유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의 물목을 파는 데였어요. 그것은 종이, 무명, 비단, 명주, 생선, 아무튼 6가지입니다. 제가 6가지를 다 외우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품목 6가지는 여전히 유기전을 통해서만 팔 수 있게 그렇게 둔 거죠. 하지만 시전은 금난전권이 폐해졌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상업이 제대로 좀 이제 번창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끌었던 사람, 브레인이 바로 이 최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무렵에 박제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 규모가 작은 규모지만 조선의 상업혁명이 그 정조대 한 24년 그 정도는 상업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해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1800년에 정조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이듬해에 신유사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주교도들을 박해한 거죠. 천주교도들을 데려가면서 무엇을 했냐면 오가작통법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북한의 5호 담당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5집이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한 집이라도 천주교도가 나오면 나머지가 다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감시 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사회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 사회는 마치 김일성 사후에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듯이 북한 사회가 완전히 그 3년상 하는 동안에 꽁꽁 얼어붙잖아요. 그러면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죠. 조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 인구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684, 732, 754 이게 영조, 순조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영종조 고 무렵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순조 때부터 꺾여가지고 헌종, 철종 뭐 쭉 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저거는 먹고 살 게 없다는 것이죠. 굶어 죽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게 바로. 이런 사회로, 얼어붙은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풀린 것은 1894년 갑오개혁이었고요. 이때 유기전의 금난전권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전이 취급하고 있던 그 물목들 6가지도 이제는 아무나 취급해도 돼라고 하는 상태가 된 거죠. 저렇게 된 것은 사실은 일본인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일본이 뭐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본인들이 유기전 대신에 조선의 조정에다가 자기들 물건을 넣기 위해서 금난전권을 폐하자고 막 압력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조선의 다른 상인들도 이제 금난전권 걱정 안 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부지리를 얻은 것입니다. 1894년인데 그 다음 해에 지금 현존하는 기업 중에 가장 먼저 문을 연 기업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박승직 상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1896년입니다. 박승직 상점의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보면 이게 광장시장이거든요. 여러분 종로가 지나가다 보면 있는 그 광장시장 로타리에 건너편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가 두산그룹 발원지라고 돼 있고요. 거기 뭐 탑도 세워져 있고 뭐 그래요. 거기에 박승직 상점이라고 하는 게 들어서게 되고 이 박승직 상점 포목점이었습니다. 원래는 보부상이었는데 어떤 그 6.2 전에 금난전권이 폐지가 되면서 여기다 이제 정식 가게를 낸 거죠. 낼 수 있게 된 거죠.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아들이 소화 기린맥주 영등포 공장을 인수해서 맥주 공장을 하게 되고 그 맥주 공장의 이름이 오비맥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어 있는 그 두산그룹의 출발이 바로 이때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신흥상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사진이 이게 박승직이라고 하는 매헌 박승직의 사진입니다. 이건 보부상을 할 때고 또 이것은 나중에 돈을 좀 벌었을 때입니다. 거의 귀족 포스 아닙니까? 상인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상인이 비굴하게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러고 있냐고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임상옥은 김만덕은 돈 벌어서 벼슬 해가지고 그냥 인생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는 숨겨야 하는 일인 거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장사를 당당하게 하고 평생의 업으로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